안녕하세요. 시작지원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에도 신고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제 신고도 의무화가 되게 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임대인, 임차인 각각의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이 유리한 것을 방지하고자 임차인에게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채권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임차인의 불리한 부분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신설되고 그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판국인데, 이 주택 전월세 신고제의 근본적인 취지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보증금 보호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거래가 그만큼 투명해지고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면적으로는 다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계가족 혹은 특수관계의 거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전세를 구해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노출이 되고 증여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동이 돼서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투명한 것이 과연 어디까지 임차인만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 주택이라 함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주택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아시는 기본적인 주거의 형태죠.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혹시 상가주택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원룸, 투룸 해당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례적인 것은 공장, 기숙사, 고시원 등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 용도여도 실제 주거로 임대차를 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것도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 들어가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의아하지만 알아두셔야 된다, 아시면 좋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신고는 누가 하느냐가 궁금할 텐데, 기존의 매매건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을 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리로 3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됐었죠. 이것도 30일 내에 신고는 똑같은데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전월세도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은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까 최초에 제가 영상에 설명했던 대로 확정일자 대신에 신고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받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거를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하면 여러분이 계약하신 그 소재지, 관할, 동 지자체의 동사무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수도권 전역하고 광역시, 세종시예요. 예외는 군 이하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긴 예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금액이 다 신고하는 건 아닌데,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등의 대부분 모든 거래라고 저는 해당이 돼요. 왜냐면 자, 5어 요건입니다. 엔드 요건이 아니고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초과합니다.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인데요. 사실은 뭐 저희 동네 뿐이 아니라 대부분 그럴 겁니다. 고시원 혹은 원룸 하나, 되게 조그만 곳 하나여도 월세는 30만 원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반지하 오래된 구옥이 아니고서야 사실은 보증금이 대부분 6천만 원은 전세로 6천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룸도 저희 동네는 전세가 신축이 1억 2천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6천만 원 넘는 곳에 전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신고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월세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증금 없이 30만 원만 있는 고시촌도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어디까지 좋은 효과만 미칠지는 저는 사실은 의구가 좀 듭니다. 그러면 왜 보증금을 6천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로 신고를 하게 되는가 라고 하면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어요. 서울은 1억 5천까지, 그리고 세종시는 1억 3천, 광역시는 7천,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6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다 보니까 여기가 6천만 원이 제일 낮은 저렴한 지역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의무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적사항, 그리고 목적물의 내용, 그리고 내용에는 이제 주소, 면적 등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금액, 기간, 체결일, 이 등등의 표준 임대차 계약에 이제 수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료를 써야 되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거는 요즘에 계약서에 이제 신규로 추가된 항목인데요. 행사 여부도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고가 재계약일 때 혹은 갱신계약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신규 임대차 때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기존 내용과 동일할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고서라는 따로 양식을 써서 내는 게 맞는데, 신고서라는 양식을 내기 힘든 분들은 사실은 계약서 가져가면은 이것까지는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신고서 양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새롭게 만들고 어렵게 프로세스를 만든다면은 신고하는 것도 싫은데 더 하기 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계약서를 대체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동사무소 갈 때도 계약서를 갖고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약서 들고 가면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기존에 600원을 내고 꽝꽝 찍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확정일자인데, 전입신고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실거래가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가 된다는 것이 취지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주택임대차에 한편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편리를 당연히 도모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부여를 자동으로 해줌으로써 우선 변제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 주겠다. 특히 경매 같은 게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확정일자를 안 받은 분들을 위해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해서 그런 분들을 빠짐없이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근본적인 좋은 취지인데, 그 다른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정부 입장에서의 이점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고를 안 했거나 거짓 신고가 있겠죠. 첫 번째로 미신고 시 보증금에 따라서 차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최소 4만 원부터 부과한다고 하고요. 거짓 신고일 때는 이게 좀 더 나쁜 거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미신고보다는 거짓 신고가. 그래서 이거는 딱 100만원 과태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0만원 딱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의무를 안 지켰을 때는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데, 그때 언제까지 봐주냐, 2022년 내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년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365일 유예기간을 줘서 적응을 하는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는 원래 수수료가 600원인가를 내는데요. 이제 그 대신에 대체해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동사무소 가면은 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일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네이버에 전월세 신고제 혹은 전월세 신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계약서 사진 같은 걸 업로드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본 적이 없고 이 내용만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해보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뭘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이런 계약서나 이런 확실한 서류 같은 거는 저는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신고처럼 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4-5개월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11월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공개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드리는 것도 다 국토교통부에서 검색했던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이 신고제에서 먼저 참여해서 먼저 좀 보여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준다, 아니면 뭐 얼마 상당의 뭘 준다 라는 것들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런 이벤트 참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그런 부분이 있다, 공지사항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갱노노나 이런 어플처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나 시세 상승 같은 걸 볼 수 있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주택 전월세 신고에 관한 어플이 나오고 개발되고 좀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스템이 생기면 사실은 거래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거고, 사실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 어디까지 좋은 건지는,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바뀌고, 이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임차인들을 위한 부분에서 가장 좋은 건지는 아직까지는 체감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요. 모든 개인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생각들은 제가 최대한 배제하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단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